여러분들은 국민국가를 믿을 거면 우리나라의 업비트라든가 빗썸이라든가 코빅 같은 데를 사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국민국가에 의해 가지고 라이선스를 받은 거래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국민국가가 허락한 사람들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국민국가가 정부를 구성해서 계속 주기적으로 감시하는 그런 거래소에 의해 가지고 제한되어 있는 선택지에서 선택을 하고 사는 것은 나름대로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사실은 그런 거래소를 이용해서 비트코인을 거래한다는 것은 투자적 의미 외에는 거의 없죠. 그 비트코인에 철학하는 사람이랑 무관합니다. 실제로도 이런 우리나라 거래소를 이용해서는 개인 지갑으로 빼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개인 지갑으로 빼내더라도 상당히 많은 그런 수수료를 내야 되죠. 그래서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게 되는데 그 해외 거래소 사고가 난 거죠. 그러면 FTX 같은 경우를 우리가 믿는 것은 굉장히 모순이죠. 왜냐하면 국민국가를 믿지 않는데 국민국가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애들이 만든 것을 의지하는 게 되는데 제3자의 정직성, 실력, 환경에 완전히 노출되어 버린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비트코인을 옹호하면 상당히 난데없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사고가 났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뻥뻥 터질 걸 예상하지만 지금 개싸움입니다. 쉽게 말해서 저 같은 사람들은 이런 일이 터지면 이제는 정말 개싸움을 해야 됩니다. 정말 생존을 위해서 처절한 싸움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철학을 공유하지 않은 사람들이 견딜 만한 일은 아니에요. 신념이 없다면 금방 좌절됩니다. 저는 한 두어 번 이 개싸움을 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개싸움이 무엇인지 궁금하시면 블랙헤드라는 그 영화를 보십시오. 아주 명작입니다. 끔찍한 장면이 나오진 않는데 끔찍한 상상을 유발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노약자나 심신미약자나 임산부는 조심을 해야 되지만 볼만한 영화입니다. 아주 명배우들이 나와서 활약을 하고 숨겨진 명화예요. 블랙헤드. 거기 나오는 개싸움인 거죠. 그래서 그런 개싸움을 해야 되는데 개싸움을 할 거면 개싸움을 해야 됩니다. 개싸움을 할 거면 개싸움을 해야 되지 개싸움인데 소풍 나들이 가는 마음으로다가는 못합니다. 이런 일이 터지면 이제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비트코인이 신뢰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언론이라든가 주류는 또 루빈 교수도 나왔더라고요. 이 크립토 업계는 육시다 해가지고 컬옵션, 컨시트 이렇게 쭉 얘기하는데요. 신났죠. 그리고 그들이 맞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이너인 저는 비트코인의 진짜 철학을 말할 수 있는 때라고 봅니다. 그것은 이제 개싸움을 각오하는 분들, 개싸움이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길 거라는 걸 확신하는 분들에게만 해당하는 겁니다. 비트코인은요, 제3자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비트코이너라면 거래소를 믿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이너들은 아까 얘기했던 총기를 휴대하고 3달치 식량을 지하 벙커에 넣어두는 그런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자산입니다. 진정으로 국민국가가 능력이 없다라는 걸 확신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국민국가를 이루고 있는 엘리트들은 평상시에는 맞는 말을 하는데 결정적일 때마다 거짓말을 한다는 걸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거래소 뱅크런이라든가 이런 대신 사주고 이런 것들의 그런 도덕적 해이, 그 다음에 루나부터 모든 게 시작되는 거죠. 이런 게 낯섭니까? 이건 낯선 현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10년 주기로 경험했던 여러 나라들의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마다 보여지는 은행가들과 그런 엘리트들이 만들어냈던 풍경들입니다. 물론 그런 위기가 발생하면 국가가 나서서 감옥 보낼 사람 감옥 보내고 살릴 사람 살리고 하지만 못 살린 경우도 있습니다. 부산저축은행 사건 같은 경우는 못 살렸죠.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더라도 실제로 피해자 구제에 관심을 갖는 것보다는 전염을 차단하는 데 관심을 갖죠. 그래서 전염을 차단해서 전체 시스템에 오는 그런 전염을 차단하는 것이니까 피해자에 대해서 언론이 침묵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마치 피해자는 없었던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그 당시에 그런 레가시 금융에서 일어난 일들에서 실제로 직접적인 피해를 직장을 잃어버리거나 돈을 잃어버리거나 투자금을 날린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안 듣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크립토 세계에서 벌어지면 이제 언론들은 레가시가 아니니까 마음 놓고 보도를 합니다. 그래서 확대해서 보도를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도를 하더라도 레가시의 이런 사건들을 대하는 것과는 공평하지 않게 대하는 거죠. 요즘 할 말이 없습니다. 뭐 일어났으니까요. 실제 피해자들이 있고 피해자가 얼마만큼 구제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자산이 절반밖에 안 남아서 피해자들이 절반밖에는 못 구할 거라고 보는데요. 그것은 이제 FTX의 사업권에 대해서는 이제 가치를 제로로 놨을 때 이야기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업은 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업을 살렸다면 마운트 복스도 사실은 저렇게 카펠라스가 간이 작아서 그렇지 저거를 저렇게 파산으로 들어가 버리면 벌써 9년 동안 소비자들이 묶이잖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저거를 영업을 계속하면서 뭐 헤어컷을 해서 진짜로 뭐 돈을 뺏는 건 아니더라도 나중을 약속하더라도 채권을 발행해서라도 살렸다면 금방 되살아납니다. 왜냐하면 자산이 늘어났잖아요. 그죠? 그 사업을 살리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것마저도 이제 정부의 의지에 이제 달린 거죠. 그래서 정부를 비웃는 이 세계 사람들이 정부의 소나기에 스스로의 운명이 올라갔다는 것 자체도 참으로 생각해보면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예. 그만큼 이 세계는 국민국가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만들었는데 그만큼의 실력이 있는 건 아니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이 세계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비트코인은 국민국가는 물론이거니와 비트코인을 지금 잔뜩 갖고 있는 마이클 셀러마저도 믿지 않는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이 벌써 나오잖아요. 마이클 셀러의 회사가 자산이 이렇게 폭락해서 결국은 부도 처리되면 엄청난 허리케인이 올 것이다. 뭐 거의 붕괴된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오는데요. 뭐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극단적으로는 비트코인은 그런 경우에도 살아남도록 설계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이클 셀러 본인이 비트코인이 좋아서 이렇게 뛰어든 거지 비트코인이 마이클 셀러가 필요한 건 아니었거든요. 이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제3자 위험을 제3자에게 어떤 기대를 걸지 않는 사람들의 자산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개싸움을 해가면서 자신의 역량을 키워온 자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도그파이트, 블랙헤드에서 보여지는 그런 처절한 개싸움에 비트코인은 굉장히 익숙합니다. 어느 순간 비트코이너들이 갑자기 부자가 돼서 턱시도 입고 월가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호텔에서 밥 먹는다고 해서 이 개싸움의 어떤 그런 진이 없어진 건 아니죠. 이제 다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한동안은 이 개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실명을 시켰기 때문에 이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기적이란 이런 거예요. 비타릭이라든가 이런 업계에서 이제 영향력 있는 애들이 모여가지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담보로 해가지고 FTX를 살려내서 기존의 레가시들이 보여주지 못했던 그런 집단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랬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죠. 왜냐하면 자기 생태계 살리는데 다들 관심이 있으니까. 이게 죄수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죄수 딜레마 때문에 국가가 필요한 거고요. 포괄적인 국가가 정당성을 얻는 이유가 바로 이
자발적인 협력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권위체가 폭력을 가지고 협력을 강제하는 국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리버테리안이고요. 그런 걸 싫어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만든 것이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는 철학이 비트코인에 있고, 그 비트코인의 본성과 속성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다. 바뀌었다면 누군가를 믿었던, 막연하게 의식의 저편에서 누군가를 믿었던 비트코인과 크립토 투자자들이다. 그리고 아무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말로 설명을 하면 수긍을 한 것 같은데 실제로 가장 뚫고 들어가기가 어려운 명제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누군가를 믿습니다. 그래서 뚫고 들어가기가 어려운 명제이기 때문에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이 명제가 시험대에 오른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짜로 제3자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바로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이 개싸움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비트코인인지 아닌지가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싸움을 받아들일 수 없는 분들은 나가는 게 맞습니다. 나간다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의 속성은 변하지 않을 거거든요. 이런 단골 같은 이런 국민국가 자체를 부정하는 이 철학은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레가시들이 뭐 가격은 모르겠죠. 레가시들이 이걸 많이 투자한다면 해도 비트코인의 원래 정신은 호텔에서 턱시도 입고 파티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개싸움하는 것이 바로 비트코인이다.